저희 지난번에 국내 직구로 들어온다는 그 홍강 미니 EV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렇죠. 향후 좀 뭐 AS가 약간 좀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특별히 구매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그 또 다른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들고 와 봤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디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딱히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품 수급도 그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또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긴장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조선비즈랑 오토뷰 보도에 따르면요. 이 브랜드, 그러니까 비아디가 자사 차량 출시를 앞두고 6종에 대해서 이제 상표권을 등록을 했다고 해요. 일단은 국내에 이제 계신 분들은 아마 쌍용 자동차 소식 들으면서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 BYD라는 업체가 이 쌍용차의 전기차 파트너여서 지금 토레스 선풍적인 인기 끌고 있는데 이 토레스 바탕에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같이 힘을 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YD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독특한 게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예, 원래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중국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시작이 늘상 그렇듯이 카피캣으로 유명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게 배터리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두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신의 한 수네요. 아, 그쵸. 일단은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그 시장에서 판매량에서 테슬라보다 BYD의 판매량이 더 높습니다. 근데 중국 차잖아요. 중국의 모든 인구가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차 판매량 말씀드리면은 1위가 BYD고요. 2위가 테슬라, 그 밑으로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이게 전 세계 기준이죠. 글로벌 시장 기준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친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중국 전기차가 내수 시장 판매량이 너무 높긴 해요. 예, 그거는 일단은 밑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일단은 상반기에 BYD가 64만 1000대를 팔았다고 하고요. 테슬라가 48만 4천여 대 판매했다고 하니까 일단 격차가 좀 제법 커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큰데요. 크죠. 자세한 거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자세하게 왜 이렇게 판매 차이가 나나 알 수는 없는데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폐쇄 이거를 좀 원인으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BYD의 생산 공장이 중국의 시안에 있거든요. 근데 시안도 봉쇄가 됐었어요. 상하이 공장 폐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으면은 저는 글쎄 올시다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요. 왜냐면 BYD도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 부품 공급난이 워낙에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는 밀려 있고 그래서 사실 생산되는 즉시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문제에서 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BYD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는 거에서 일단 테슬라에 비해서 훨씬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지는 않지 않나요? 그쵸. 테슬라는 뭐 배터리 생산 시설 만들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죠. 예. 그렇다 보니까 생산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적으로는 요즘 테슬라의 가격 정책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델 3의 가격을 한 6번이나 올렸다고 들었는데 올려도 계속 너무 올리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단일 모델의 가격을 아반떼 한 대급으로 올려버리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등을 많이 돌리지 않았을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가격을.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BYD는 일단은 중국 브랜드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을 좀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시장 자체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량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BYD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면 상표권이라는 걸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이 BYD가 제대로 된 수입사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 등록을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제 직구의 경우는 당연히 아니고요. 보니까 비아디가 이미 국내 법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버스 수입사가 GS 글로벌이에요. 대형 수입사가 껴서 수입을 해오고 있으니까 수입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국산차와의 이 한바탕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는 어떤 차량이 들어오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6대 상표 등록을 한 차량 중에서 3대는 그 상표 등록 이름하고 실제 차랑 딱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한 대는 테슬라 모델 3 크기의 세단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소형 해치백, 그리고 하나는 소형 SUV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세대에 나올 차량은 뭐 이제 차후에 신형 모델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지금 중국의 내수명과 좀 다른 이름을 쓰기 때문에 아직 이름을 맞는 모델을 못 찾았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면요, 내년쯤에 론칭할 네. 거다라는 이 추측이 많기는 해요. 근데 내년에 또 BYD가 론칭을 하는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라고 하면 예전에 과거에 현대차도 굉장히 그 부품 꿈을 안고 진출을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럴 수 있었죠. 네. 예. 일본 시장이요, 좀 되게 독특한 게 거기는 법규가 너무 엄격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자사의 소형차, 경차 이런 거 많이 타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싼 차량, 고가의 차량, 그래서 독일차, 이탈리아차 이런 거는 좀 잘 팔리는데 그 중간에 좀 그런 수입사들은 차량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BYD가 사실 그걸 모르고 일본에 진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도 했을 것이고. 근데 현대가 최근에 아이오닉 5와 넥소 가지고 다시 일본에 노크를 했어요. 네. 그것처럼 BYD도 사실 이거는 나름 자신감의 표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듣다 보니 꽤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중국이라고 해서 이제 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옛날에 사실 뭐 중국차라고 하면 굉장히 카피 뭐 약간 이런 느낌을 했잖아요. 더 이상은 중국차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에도 재미난 이슈를 가져오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